노벨상은 인류가 지식과 발견에 부여한 가장 권위 있는 이름입니다. 누군가 노벨상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업적은 이미 역사에 의해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하지만 과학의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노벨상은 위대한 상이지만 완전한 상은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이른 판단을 내렸고, 때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을 놓쳤고, 때로는 한 인물에게 상을 주면서도 그의 가장 혁명적인 업적은 정면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 역사에는 찬란한 영광만큼이나 아쉬움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역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1921년 노벨 물리학상은 이론 물리학에 대한 공헌, 특히 광전효과 법칙의 발견에 대해 수여됐습니다. 즉, 인류의 세계관 자체를 바꾼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광전효과가 수상사유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광전효과 역시 현대 물리학의 핵심 업적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노벨상은 아인슈타인의 가장 위대한 혁명을 곧바로 인정하지 못했는가? 이 사례는 노벨상이 언제나 과학의 가장 본질적인 변화를 즉시 포착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조너스 소크의 소아마비 백신입니다. 20세기 중반, 소아마비는 전 세계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한 질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공포를 실질적으로 꺾은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소크였습니다. 그는 불활화 소아마비 백신, 즉 IPV를 개발했고, 이 백신은 수많은 아이들을 마비와 죽음의 위협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런데도 소크는 노벨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1954년 노벨 생리의학상은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비신경 조직에서 배양하는 방법을 확립한 앤더스, 로빈스, 웰러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업적이 백신 개발의 토대를 마련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대중의 기억 속에서 세상을 실제로 바꾼 이름은 소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노벨상이 종종 기초 발견에는 상을 주고 그 발견을 인류의 현실로 연결한 적용의 영웅은 놓친다는 비판과 함께 자주 거론됩니다. 세 번째는 오스월드 에이버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DNA가 유전 정보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때 과학자들은 유전의 본체가 단백질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흐름을 뒤집은 사람이 바로 에이버리였습니다. 노벨 공식 자료도 1940년대 초반, 그의 연구는 DNA가 유전의 근원임을 밝혀냈다고 설명합니다. 이 발견은 생물학의 방향을 바꿨고 이후 분자생물학 혁명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도 에이버리는 노벨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DNA 구조 연구로 왓슨, 크릭, 윌킨스가 1962년 노벨상을 받았지만 그 구조가 왜 중요한지의 전제는 이미 에이버리가 놓아둔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이버리의 이름은 과학사에서 종종 이렇게 불립니다. 너무 중요한 발견을 했지만 너무 조용히 지나간 사람. 네 번째는 로절린드 프랭클린입니다. DNA, 이중나선 구조를 설명할 때 우리는 흔히 왓슨과 크릭의 이름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 구조를 가능하게 만든 결정적 단서 중 하나는 프랭클린이 얻어낸 X선 회절 이미지와 데이터였습니다. 노벨 공식 자료 역시 윌킨스와 그의 동료 로절린드 프랭클린이 제공한 핵심 X선 회절 패턴이 왓슨과 크릭의 모델 구축에 사용됐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1962년 노벨상은 왓슨, 크릭, 윌킨스에게 돌아갔고 프랭클린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1958년에 세상을 떠났고 노벨상은 사후 수상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랭클린의 사례는 단순히 상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에서 누가 기록되고 누가 지워지는가라는 더 큰 문제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 모든 사례는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아인슈타인은 상을 받았지만 가장 유명한 업적이 비껴갔습니다.
소케와 에이버리는 세상을 바꾼 업적에도 불구하고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프랭클린은 역사적 기여가 분명했지만 제도와 시기의 한계 속에서 이름이 뒤로 밀렸습니다. 즉, 노벨상의 아쉬움은 하나의 형태가 아니라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검증, 느린 인정, 불완전한 공로 배분, 그리고 기초와 응용 사이의 우선순위. 노벨상은 위대하지만 그 위대함조차 인간이 만든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노벨상은 더 인간적으로 보입니다. 완벽한 심판이 아니라 그 시대의 판단과 편견, 신중함과 망설임까지 함께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노벨상이 누구를 선택했는가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누구를 놓쳤는가가, 그리고 무엇을 충분히 보지 못했는가가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노벨상은 위대한 상입니다. 그러나 과학의 최종 심판자는 상이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반복되는 검증입니다. 그리고 결국 살아남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벨상을 존중하되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이름은 상을 받아서 역사에 남고 어떤 이름은 상을 받지 못했어도 역사 그 자체가 됩니다. 노벨상의 영광 뒤에는 언제나 그런 조용한 그림자가 함께 있습니다.